그 순우특강에서는 58페이지고 면왕정가라는 그 송순의 면왕정가, 이제 그 송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이게 왜 작품 제목이 면왕정가냐면 정자 이름이 면왕정이야. 정자 이름. 그러니까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막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은혜도 있고 자연 친화도 있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근경, 원경 이런 표현 요소들이 다양해. 이 면왕정가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게 엄청 많은데, 뒤에 보면 우리가 시험 범위로 지정해 놓은 그게 되게 많아. 합강정가라든가 이런 거, 목동가라든가 길어 얘들아. 그래서 막 섞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깔끔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자, 무등산 끊고 한 줄기 끊고 동쪽으로 끊고 뻗어 있어 끊고, 이렇게 해야 돼. 무등산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산이 무등산이죠. 우리가 산 하면 이렇게 산 띠롱 이렇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그치? 울퉁불퉁 많잖아. 그 중에 무등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무등산이라고 하는 그 산인데, 무등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잘 봐봐. 무등산의 산 능선이라는 능선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봉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나머지도 이렇게 있겠지. 이 지역의 산세가 이렇게 이럴 테니까요. 자, 이게 무등산이라고 합시다. 잘 봐야 돼요. 무등산. 이거 위치도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 무등산 한 줄기가 능선이 동쪽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서쪽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동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멀리 떨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등산의 한 줄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무등산이고 다 봉우리들의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북한산이면 딸랑 요게 봉우리 하나가 북한산은 아니잖아. 북한산에 무슨 봉 이 무등산의 얘는 제월봉인 거야. 이름이 제월봉. 잘 봐야 돼. 특히 이번에는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하고, 정확히 해석을 한 다음에야 뭐 나름대로 편하게 내 마음 의역을 하거나 좀 상황에 맞게 문맥적인 어떤 판단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월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넓은 들판에 여기는 들판입니다. 여긴 들판.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판이 이렇게 있고, 들판이 이렇게 있고, 산봉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은 거야. 들판에 짐작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 버렸는 듯. 버리다라는 게 벌렸다, 벌었다. 그러니까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곱 굽이가 뭐 여기서도 이렇게 굽이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굽이가 있고,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굽이가 있고, 이렇게 산이 입체적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또 이렇게 일곱 굽이가 뭉쳐서 제월봉에 이렇게 딱 솟은 거라고요. 이렇게. 그 중에 일곱 굽이 중에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구멍이라는 것은요, 뽕 뚫린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라는 것은요, 동굴, 굴 얘기하는 거야. 케이브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죠.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잘하게 하려면 이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해야 되냐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한번 해볼게. 산이 입체적인데 무등산의 한 줄기가 쭉 펼쳐져 나와서 이렇게 재월봉이라고 돼 있는데, 재월봉이 그냥 한 줄기 재월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산등성이가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회에서 그 중에 뽕 튀어나온 재월봉이 마치 뭐 같냐면, 그러면 재월봉이 어딨어 재월봉. 요게 재월봉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재월봉을 원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늙은 용은 보조관념이에요. 늙은 용이 재월봉이야. 자, 선생님이 잘 해볼게. 봐봐. 이게 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용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이게 용이야, 용. 드래곤. 이렇게 해서 용 뿌리가 이렇게 있고 용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봉우리를 보고 늙은 용이 동굴 속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얹은 거라고. 이렇게. 이게 용의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용이 이렇게 있는 모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월봉이 되었는데, 재월봉의 모습을 늙은 용으로 비유해서 아유 잘 잤다 해서, 용 어떻게 그려야 돼? 아이씨, 매번 그리지만 용이 난 용 이렇게 한 거야. 용에서 머리를 이렇게 얹은 거라고. 진짜 용 같지도 않네. 봐봐. 용. 응? 그러니까 얘들아, 용 같지, 용. 이렇게 해서 재월봉이 되었다고. 됐지? 여기 설명됐다. 아유, 나는 면왕정 가서 이게 가장 힘들어. 이 재월봉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늙은 용이 아우 잘 잤다라고 머리를 얹은 것 같다고. 산능성이가, 그럼 산등성이는 용의 등이 되겠지, 그렇지? 얹었으니, 자, 그 다음에 용을 잠깐 지우고요. 또 지워야 돼. 지우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송순이라는 사람이 은퇴하고, 정계 은퇴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왜? 머리가 재월봉 그 자체인 거예요. 네. 이게 용이란 말이야, 이렇게 용. 천마산에 이렇게 뭐 봉우리들이 있겠지.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져서 봉우리가 딱 올라왔는데, 그것이 무슨 재월봉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마치 용이 이렇게 머리를 얹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용 대가리가 곧 재월봉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 너럭 끊고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이 재월봉에 바위가 있었나 봐. 넓은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는데 그걸 다 베어버리고 여기다가 정자를 얹었다고. 그러니까 재월봉에다가 대나무, 소나무 다 베버리고 여기다가 정자를 얹었어요. 정자. 이렇게 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응? 여기까지 잘 흘러오고 계세요? 아유, 유나더러 그리라고 할 거야. 유나가 더 잘 그리네. 이런 재월봉 위에 정자를 얹었는데, 이 정자가 뭐냐면 마치 구름 탄 청하기, 구름을 타고 있는 푸른 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버렸는 듯, 나 이제 천리를 갈 거야 하고 날개를 펼친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럼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이 날개를 이렇게 펼친 것 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구름 탄 청학은 또 역시 보조관념이 되겠고요. 이 구름 탄 청학이 원래 의미하는 건 뭘까, 도균아? 그렇지. 얘가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응? 해석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새끼들 이거 오지도 않고 그냥 모르면 물어보고 즉각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영상이랑 좀 다르거든요. 봐봐. 그러면 재월봉의 보조관념은 늙은 용이고 정자의 보조관념은 구름탄 청학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 버렸는 듯. 자, 정자는 무생물이지만 청학으로 생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구름탄 청학은 또 모두 되는 거야. 그렇지. 무생물을 생물로 비유했기 때문에 화류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쳤는 듯. 그러면 그냥 새가 청학이 그냥 이렇게 어차피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새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천리를 갈 거야 하고 날개를 확 펼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럴 때 그렇지. 동적 이미지 해도 되고요. 비슷한 똑같은 말이에요. 역동적 이미지 이걸 또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 아니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역동적 이미지죠. 날개를 쭉 펼친 거. 괜찮아? 괜찮아? 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날개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면왕정의 지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가 되는 거고요. 인트로. 본사 1로 갈게요. 본사 1. 얘들아, 여기 들판이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 여기 이렇게 들판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들판. 그치? 들판이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모래사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래사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강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는 거죠. 자, 잘 봐라. 잘 봐봐. 이 부분을 A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B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점에서 거리상, 디스턴스, 거리상 A가 멀겠니? B가 멀겠니? A가 멀죠? 지금 A 쪽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B 쪽을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원경에서 근경인 거예요. 좀 더 해석해 볼게. 봐봐.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여기 뭐 옥천산에서 자,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산이 여기만 있겠냐고요. 화자가 집을 지은 곳이 그냥 재월봉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조그만 지류에서 이렇게 물이 얘가 옥천산이라고 하죠. 옥천산에서 흘러내린 물,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 봐봐.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롤이 펼친 듯이 정자 앞에 넓은 들에 이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오케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이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오롤이 펼쳐진 듯이를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강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라고 하면서 푸르다라는 색채어이자 시각적 심상, 희다라는 색채어이자 시각적 심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 흐르는 강물을 보고 이 면왕정 앞에 들판 지나 모래사장 지나 흐르는 물을 보고 뭐라고 감탄하냐면 넓거든 길지를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를 말든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넓거든 넓으려면 길지나 말고 푸르려면 희지나 말지 왜 너는 여기가 넓고 강의 폭이 넓고 강의 길이도 기냐? 넌 왜 물이 푸르르면서도 아무래도 물보라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흰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너는 그래서 이 흐르는 강은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네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찬이죠.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강을 예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 강물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예찬의 대상 아니야. 맞죠? 그런데 색채는 대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색채 대비 맞지. 색깔이 다르면 대비예요. 색깔이 푸른색과 흰색이 있지. 색채 대비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대비라는 것이 의미만 대비되지 않고 표현도 대비될 수 있는 거야. 대비라는 것이 꼭 컨트라스트로 이렇게 정반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대비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겁니다. 디퍼런트면 다 대비야.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의미마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자.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있어 없어? 있죠? 있다고 해서 의미가 대비되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또 잘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들아.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흘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봐. 물이 이렇게 일단 본문 보기 전에 이렇게 흐르는 물이 제월봉 앞에 들판에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물살이 센가 봐. 그래서 물 흘러가는 모습을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자, 봐봐. 쌍용이 서로 몸을 뒤틀면서 막 내려가. 옛날 사람들은 물의 흐름을 맨날 그놈의 용으로 봤다고. 용이 꾸물꾸물하니까 물살이 곡선으로 꾸물꾸물한 것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송순의 이런 물결을 용으로 표현한 것을 나중에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순의 면왕정가는 가사, 조선 초기의 가사거든요. 이 송순의 면왕정가와 같은 가사가 나중에 정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줬다고요. 자, 그러면 물살이 내려가는 모습을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하잖아. 그럼 긴 비단이 펼친 건 역동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세기도 하고 물살이 완만하기도 한 거니까 이 부분 쌍용이 뒤트는 듯까지는 역동적인 물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긴 비단을 펼쳤다는 것은 잔잔하고 완만한 걸 얘기하잖아. 그렇지. 얘기는 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뜻이니까 직유법도 되고요. 지금 도균에 얘기한 대로 여기를 끊고 좌우를 왔다 갔다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역동적 심상도 있고 정적 심상도 있고 역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인 직유법, 대구법 다 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 때까지 계속 이거 고전을 계속 할 건데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응? 집중해서.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일로 막 흘러내려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대체 무슨 일로 바빠서 저렇게 빠르게 가는지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고 있는 거예요. 내닫다라는 것은요, 막 전력 질주해서 닫다가 뭐냐면 런이야, 달리다. 근데 내닫다는 더 빨리 달리는 거죠. 더 빨리 뭔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그 뒤에 물살이 빨리 달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밤낮으로 흐르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닫는 듯 따르는 듯 여기까지 포함해도 돼요. 밤낮으로 흐르는 듯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동적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괜찮아? 좋습니다. 넘겨도 되죠? 이렇게 넘길게. 그리고 그림은 안 지우고 설명만 지울게요. 그래도 그림은 못 그려도 막 이렇게 덧칠하잖아? 그 나중에 뭔가 좀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지 않냐? 그 다음에요. 물가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눈같이니까 직유법이 또 있고요.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쪼개볼게. 여기를 A, 모래사장을 B, 물을 C로 한다면 A에서 C로 온 것은 원경에서 근경이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C에서 B로 갔다면 또 근경에서 원경이 된 거예요. 맞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화자가, 얘들아 잠깐만, 화자가 물 건너에서 봤다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왔다가 근경에서 다시 원경으로 간 것이겠지만, 화자가 여기 있었다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다가 근경에 또 다시 원경에서 또 근경으로 온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화자가 만약에 근데 화자의 시선은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화자의 시선을 강 건너로 본다면 원경에서 근경, 근경에서 원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왔다가 다시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게 되는 거겠지. 응? 위치를 어디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자, 계속 할게요. 화자를 그냥 여기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물가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눈이라는 것은 하얀 모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보조관념으로서의 눈이지,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란 건 아니에요. 맨날 뻔히 나와. 밑에 밑줄 그어놓고 계절적 배경을 의미하는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눈이란 건 겨울에 오는 건 맞긴 맞는데 실제로 내용이 겨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물가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앉았다 막 주워 처먹다가 또 날아가다가 막 이렇게 모였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새떼들이. 어지러운 기러기는 뭘 이렇게 서로 얘기하려고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가 흩어지냐. 역동적 이미지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열도 되는 거예요. 행위의 나열이죠. 앉기도 했죠. 날기도 했죠. 모이기도 했죠. 흩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새떼들의 행위에 열거도 됨과 동시에 역동적
이미지가 된다고요. 네? 네, 상승 이미지 되죠. 그 다음에 갈대꽃 끊고 사이 두고 끊고, 갈대꽃이 여기 또 막 펴 있어요. 이렇게 울면서 끊고 따르는가 끊고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울면서에선 또 뭘 할 수 있어요? 청각적 심상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조금 더 읽고, 근데 A와 관련해서 볼까요? A. 문제 A. 아이고 귀찮다 이거. 아니야 다음 시간은 아니고 어설퍼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다음에 우리가 풀기로 하고 일단 내용에만 집중해 보자. 중간에 또 내용 까먹거나 또 헷갈릴까 봐.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보지 말고 기니까 좀 여기에 집중해 보자. 자, 그 다음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넓은 길 바깥 긴 하늘 아래. 다시 두르고 끊고 꽂은 것은 끊고 산인가 끊고 병풍인가 끊고. 다시 먼 데를 보는 거야. 넓은 길 바깥 저 너머에, 그리고 긴 하늘 아래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잖아. 맞지? 그럼 또 다시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거죠. 둘러놓고 꽂은 것은 저거 산이야? 그냥 한 폭의 병풍 아니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멋지게 둘러놓고 꽂았어. 저건 산인가? 아니 병풍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멋진 원경의 모습을 예찬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림 아니야? 그림인가 아닌가? 그 모습은 어때? 어떤 산은 막 이렇게 높기도 하고 어떤 산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마치 끊어진 것 같으면서 또 이어지고 재월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어지는 듯 산봉우리가 어디 뒤에 숨은 듯 하면서도 또 보이는 듯. 맞죠? 다시 한번 얘들아, 다시 한번 여기 B라고 묶은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무 빨리 진행했나 보다. 봐봐. 넓은 길 저 바깥에 긴 하늘 아래 둘러놓고 꽂은 거는 저거 산 같은데 혹시 병풍 아니야? 한 폭의 그림이 아니야? 어떤 것들은 막 높고 어떤 것들은 낮고 어떤 것들은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어떤 건 또 다시 이어지고 어떤 것은 가려서 숨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가고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여기서 어지럽다는 것은 어지러워서 피곤해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란하고 요란하고 화려하고 복잡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긍정적인 의미로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나 무등산이야, 나 이렇게 역동적이고 멋있는 풍경이야 라고 마치 이름난 양하여, 이름 있는 척하면서 인기 있거나 네임밸류가 있는 척하면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건방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끊고 섰는 것이 끊고 추월산 끊고 머리 이루고 끊고. 우뚝이 섰는 게 또 여기 추월산. 추월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아무데나 추월산을 머리 이루고, 추월산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추월산 머리 이루고, 또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뭐 여기 하자. 뭐 용귀산 여기 있고 봉선산 여기 있고 불대산 여기 있고 어등산 여기 있고 용진산, 금성산, 용진산, 금성산이 막 허공에 펼쳐졌으니 나열이죠. 펼쳐졌으니
원근에 끊고 원근 치가 얘기했네. 원근법 썼다고.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시각적 심상이자 색채어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이 푸른 절벽이라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계절은 뭐 여름이나 봄이겠죠. 그치? 자, 절벽에 뭐 나무, 꽃나무들이 많겠죠.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빨리 볼게요. 빨리 볼게. 지금 우리가 한 데까지가 본사 1이야. 본사 1하고 쉴 테니까 봐봐. 무등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쭉 뻗어 있어서 제월봉을 만들었어. 이 제월봉이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7 구비구비가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펼쳤는데 그 중에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굴 속에 잠들었던 용이 아우 잘 잤다 해서 선잠을 갖게 머리를 얹었는데, 머리를 얹은 게 제월봉인데, 제월봉에 있는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다 헤쳐버리고 정자를 얹었는데 그 이름은 면왕정. 면왕정의 지붕이 이런데 그 지붕을 먼 곳에서 보니까 구름을 탄 청학이 나 천리 갈 거야 하고 쫙 역동적으로 펼쳤죠. 그리고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로리 펼친 것 같은데 그 흐르는 물을 보니까 너무 넓고 너무 길어. 넓으려면 길든가 길려면 길 거면 넓지 말든가. 이 흐르는 물은 왜 강의 폭은 넓고 길어? 푸르려면 희지를 말든가 힐려면 푸르질 말든가. 너는 왜 이 강물은 푸르면서도 희냐 말이야. 색채 대비는 되었으나 의미상 대비가 아니라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 강하게 예찬하는 거고요. 쌍용이 물살이 역동적으로 쌍용이 막 뒤틀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완만하고 잔잔하게 긴 비단을 펼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물살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로 바빠서 그런지 내닫는 듯 하면서 그 내닫는 걸 또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밤낮 이렇게 흐르는 듯 하고요. 그 물가에는 모래밭은 눈처럼 쫙 펼쳐졌는데 그 모래밭에 왔다 갔다 먹이를 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러기들은 뭘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갈대꽃 사이 들면서 서로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따르느냐. 그리고 이 넓은 길 바깥 긴 하늘 아래 막 산이 많은데 저렇게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이야? 혹시 병풍 아니야? 아니면 한 폭의 그림이 아니야? 그 모습을 보아하니 산봉우리가 높으면서도 낮고 또 마치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산봉우리 뒤에 숨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보이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안 가고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이 산들이 뭉태기로 모여서 내가 바로 무등산, 내가 바로 무슨 산, 우리 멋져라고 하면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우뚝이 서 있는 것이 결국엔 가장 높은 추월산이 이 산 전체의 머리를 이루고 그 밑에는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쫙 펼쳐졌으니 원근,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나무, 꽃 이런 게 많을 거란 말이야. 참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1이라고요. 그러면 본사 2랑 결사면 끝나요. 그러니까 네 덩어리로 봤을 때 앞에 두 덩어리니까 조금 짧긴 하죠. 그치? 괜찮죠? 오케이. 약속대로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 계속 할게요.